네, 한 달 전쯤에 2021년 상반기에 분양한 지식산업센터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었는데요. 상반기에 분양하는 지식산업센터들도 정말 많았는데 모두 이 불장 속에서 다 완판이 됐죠. 그렇게 되면서 하반기에도 분양 예정인 지식산업센터들이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이 불장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다는 거죠. 가격은 계속해서 높아져만 가고 있고, 내년 되면 전매 제한법이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있고 분위기가 한 번쯤은 꺾일 거라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진입하는 투자자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어느 정도의 시세 차익을 예상하는지, 임대 수익률은 어느 정도를 보고 들어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따져보시고 진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더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지, 현재 이 금액에다가 주변 임대가를 넣어봤을 때 임대 수익률은 어느 정도나 될지, 분양가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은 과거보다는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반드시 고려하고 진입을 하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하반기에 분양 예정인 지식산업센터들 현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가장 핫한 지식산업센터죠.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지축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380번지가 되겠고요. 연면적 4만 평 규모입니다. 지하 3층부터 지상 9층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5층까지는 드라이브인, 6, 7, 8, 9층은 섹션 오피스로 건축이 되겠습니다.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지축역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지하철 3호선 지축역으로부터 도보 5분 거리에 있다는 겁니다. 고양시에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들을 보면 최근 핫했던 향동도 그렇고 원흥지구, 삼송 모두 지하철역으로부터는 거리가 좀 있었는데요. 고양시에 있는 많은 지식산업센터 중에서 유일하게 역세권 지식산업센터가 될 곳, 바로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지축역이 되겠습니다.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지축역이 주목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입지 깡패라 할 수 있겠죠. 도보 5분 거리에 역세권 지식산업센터라는 점, 그리고 4만 평 규모의 이 일대에서는 대규모 지식산업센터라는 점, 그리고 현대건설에서 시공을 하는 지식산업센터라는 점, 이 부분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고요. 설계에 대한 부분, 가격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은 여기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상담 문의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따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지축역을 안내할 땐 또 들어가야 되는 게 있죠. 고양시 특별관리 4대 주의사항입니다. 고양시에서는 최초로 지식산업센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엄격하고 이제 까다롭게 본다라는 거죠. 고양시 관련된 지식산업센터 홍보자를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온라인 공지사항도 있네요. 분양가는 미확정입니다. 빌트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분양가는 미확정입니다. 미확정. 하지만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지축역이 앞으로 지식산업센터의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경기권 지식산업센터는 이 선이 이제 기준이 될 거라 예상을 합니다. 여기가 기준이 되면 서울권은 당연히 이보다 높을 거고, 여기보다 낮았던 것들도 이만큼은 올라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을 이렇게 다 설명드리지 못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연락 주시면 추가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 프론티어밸리 8차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광석동 249-2번지에 공급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연면적 18,616평이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10층까지 건축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제조 특화 지식산업센터로 9층까지 제조형 드라이브인 호실로 배치가 되고, 맨 위에 10층이 섹션 오피스가 되겠습니다. 주차도 어마어마하죠. 법정 대비 386%를 적용한 641대의 주차 공간을 제공을 합니다. 호실당 기본 주차가 1.8대로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흥 장현지구의 최초의 지식산업센터라는 점,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할 부분이죠. 어느 지역에 최초로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는 분명 주목받게 됩니다. 올해 상반기에 핫했던 향동지구도 보시면 알 겁니다. 최초로 공급된 향동 오블록, 사람들의 관심도 높고 그만큼 이슈도 됐고 분양받기 굉장히 힘든 곳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최초 공급은 가장 저렴하다라는 거, 많이들 경험을 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광양 프론티어밸리 8차도 시흥 장현지구에 최초로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가 되겠습니다. 시흥 장현지구에는 이후에 약 1개 내지 2개 정도 지식산업센터의 추가 공급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교통을 보면은 광양 프론티어밸리 8차는 서해선 시흥시청역으로부터 도보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현재는 서해선 단일 노선 하나지만 앞으로 신안산선이 2024년에 개통 예정, 월곡판교선이 2026년에 개통 예정이라는 점, 그래서 곧 트리플 역세권이 될 지역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투자 가치도 굉장히 높게 평가받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분양은 10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송도 AIT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72-6번지입니다. 연면적 23,139평, 지하 2층부터 지상 27층까지 들어갑니다. 건물의 용도는 지식산업센터, 교육연구시설, 오피스텔, 그리고 상가가 이제 들어가는데요. 여기도 굉장히 떠들썩했죠. 송도에는 IT, BT, 지식산업센터 모두 입주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실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 분양가도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된다는 소식에 올해 6월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주목하는 지식산업센터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분양 일정이 조금씩 미뤄지고 있는데 아마 여기도 10월 정도에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대략적인 이제 배정은 다 완료된 거고 계약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하반기 분양 예정인 지식산업센터 의왕 스마트시티 퀀텀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 40-4번지에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가 되겠고요. 연면적 8만 1000평 규모입니다. 지하 3층부터 지상 10층까지 들어가겠고요. 제조형 드라이브인 호실은 4층까지이고 나머지는 드라이브인이 안 되는, 차량 진입이 안 되는 제조형 호실, 그리고 업무용 섹션 오피스가 있겠고요. 업무 지원 호실로 배치가 되겠습니다. 의왕 스마트시티 퀀텀 초평지구에 최초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이고 8만 1000평 규모의 대규모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1호선 의왕역으로부터 도보 5분 거리에 있고요. 예전 영상에서 여기는 로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GTX-C 노선이 한번 무산되는 듯 했으나 다시 이제 확정이 됐죠. 그래서 GTX-C 노선 확정으로 완전 이 동네가 이제 천지개벽할 그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 GTX-C 노선이 확정되는 그 순간 이 일대 아파트값 호가는 2억에서 5억까지 뛰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의왕 스마트시티 퀀텀은 분양 후 1년간 전매 제한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실입주 법인 위주로 입주 양수를 받았던 곳으로 여기도 배정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 10월에 분양 계약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가좌 이노밸리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8-270번지에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가 되겠습니다. 연면적 2만 734평이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공급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제조 특화 설계를 한 지식산업센터로 6층까지 제조형 드라이브인 호실이 되겠고 7층에 기숙사가 들어가겠습니다. 가좌동에 있는 비산업단지 중 이제 최초의 지식산업센터라는 점,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좌 이노밸리가 들어서는 곳 주변은 이제 공업지역으로 많은 제조기업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선호도 높은 중대형 면적으로 설계를 하였는데요. 호실은 주로 저용 면적 60평대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가좌 이노밸리는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단기간의 시세 차익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면 괜찮을 걸로 보입니다. 수도권에 500만 원대 제조형 드라이브인 호실이라는 점, 그리고 최근 분위기를 보면은 임대 수익률은 거의 바닥이다시피 하고 시세 차익형으로 보는데 가좌 이노밸리는 어느 정도 임대 수익률도 가져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초 공급인 만큼 이후에 추가로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는 여기보단 가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뿐만 아니라 추후에는 시세 차익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되겠습니다. 가좌 이노밸리는 현재 청약을 마치고 신탁계좌에 계약금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계약서 발행은 추석 지나고 9월 말에서 10월 초로 예상을 합니다.